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2주 4일차 수업 복습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용이 조금 짧아서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순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제가 생각하는 것과 이렇게 섞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프로그래머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프로그래머는 결국에는 특정 문제를 컴퓨터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제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평생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이제 알고 그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좋은 습관을 들이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어떤 문제를 내가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지 이 정말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맞는지 그게 맞는지를 먼저 명확하게 알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정의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거 없이 이 문제를 잘못 정의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내가 애초에 시작부터 잘못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즉 목적지를 잘못 세팅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애초부터 잘못 세팅을 해버리면은 목적지를 잘못 세팅을 해버리면 출발하는 것부터가 실수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옳은 문제를 정의하는 거, 내가 정말 이게 문제라는 거를 명확하게 인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정의를 했으면 그 문제를 계속해서 나누는 겁니다. 즉 내가 지금 당장 시작하기에는 정말 거대한 문제, 일단 문제를 정의를 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딱 봐도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어디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은 그 문제를 하나하나 쪼개는 겁니다. 즉 관련 있는 단위로 묶어서 하나의 마인드맵을 만들듯이 그 문제로부터 이제 파생되는 그런 다른 작은 문제들로 계속해서 쪼개보는 거예요. 더 작은 문제, 더 작은 문제, 더 작은 문제. 그렇게 더 작은 문제로 쪼갠 다음에 그 문제들의 순서를 조합을 하는 겁니다. 즉 문제들을 쪼개고 쪼개다 보면은 특정 문제들끼리 하나의 또 어떤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그 문제들이 그룹을 이뤄서 하나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즉 하나의 문제는 여러 작은 문제들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을 해결을 할 때,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를 해결할 때 최대한 잘게 쪼개고 그 잘게 쪼갠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로 그룹 지어지는지를 그룹을 지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큰 덩어리로 좀 나눠보고 그 안에서 또 이제 세부 덩어리로 나눠보고 또 그 안에서 세부 덩어리로 나눠볼 수 있으면은 그런 식으로 나눠서 내가 당장 지금이라도 10분, 15분을 걸쳐서 할 수 있는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문제 단위까지 쪼개보는 겁니다. 그렇게 쪼갰으면 이제 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대로 이제 하나씩 해결을 해나가면서 해결한 문제들을 조합해서 더 큰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들을 또 조합해서 더 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렇게 즉 가장 윗단계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단계부터 요구사항 정의하고 기능 정의하고 즉 요구사항을 정의를 했으면 요구사항을 쪼갠 거죠. 문제를 정의를 하고 그 문제의 요구사항을 단계별로 나눠냅니다. 그리고 그 요구사항에서 기능별로 즉 어떤 프로그래밍 기법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생각을 해본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부터 하나하나 다시 역으로 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V자 해결법이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가장 높은 가장 추상적인 인간의 언어에서 가장 낮은 기계 언어까지 내려왔다가 그 기계 언어를 이제 실제로 이쪽 왼쪽 부분은 생각하는 부분이고 왼쪽 부분의 가장 위쪽부터 생각해서 내려와서 실천은 가장 낮은 부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부터 낮은 부분부터 실천해서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렇게 V자 해결법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이라는 타입을 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는 그냥 트루펄스 값을 나타내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C 언어에서는 트루펄스 값을 따로 이런 자료형을 할당하지 않고 그냥 정수 0 아니면 1, 즉 0이면 거짓이고 0이 아닌 모든 수, 정확히는 0이 아닌 모든 수는 참으로 보면서 이제 조건을 비교를 했는데요. 아니면 이제 뭐 샵디파인이나 타입데프로 해가지고 그런 타입을 정의해서 사용을 했죠. 근데 이제 이 불 타입을 사용을 하면은 불 타입은 1바이트 정수인데 0을 넣으면은 펄스로 이제 값을 반환을 하고
0이 아닌 수를 넣으면은 무조건 1로 바뀌면서 true라는 값을 이제 변수에 true라는 그런 뭐랄까 참이라는 게 이제 담기게 되는데, 그 외에도 이제 특징이 불 이렇게 한 다음에 true라는 키워드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 true라는 키워드는 이제 불 타입에 대입이 될 수 있고요. 조건식에 사용될 수 있고, 당연히 true가 있으면 false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가 문법으로 들어와서 이제 이 타입에다가 넣을 수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즉 이제 참과 거짓을 나타내는 타입이라고 보면 됩니다. 당연히 변수 타입이기 때문에 반환 타입으로도 쓰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흰 메모리 영역, 동적 할당, 이 말록,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내용이 방대한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흰 메모리 영역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머가 자유롭게 메모리를 할당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변수를 선언하는 건 자유지만 스택에 메모리를 몇 기가 사용하겠다라고 직접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안에 배열을 선언하고 변수를 선언하고 하다 보면은 컴파일러가 이 함수의 지역 변수들의 크기를 잡아서 이 함수는 이 정도 크기면은 충분히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싶은 사이즈만큼 잡아서 이제 각각 함수마다 사이즈를 정해 놓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걸 이제 실행을 하면서 총 스택의 크기가 정해지게 되는데, 흰 메모리 영역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동적으로, 즉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내가 이 메모리 영역을 얼마나 사용할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스택 영역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컴파일 시점에 이미 결정된 값들만 이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배열에는 이제 변수 값이 그 배열의 사이즈, 요소의 개수로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요. 왜냐하면은 배열의 사이즈는 미리 정해져야 되는데, 변수가 들어올 경우에는 프로그램 실행 전까지 이 변수에 어떤 값이 들어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배열의 요소값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는데요. 흰 메모리 영역에 메모리를 할당하는 경우에는 내가 입력한 값으로 그 메모리를 할당할 수도 있고, 내가 충분히 변수로도 그 영역을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능한 이유는 흰 메모리 영역에 메모리를 할당하는 작업을 이제 함수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함수가 호출되면은 그때 흰 메모리를 관리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즉 그 함수가 이제 말록이라는 함수인데, 이건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말록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여기다가 10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함수가 호출되기 전까지는 흰 메모리 영역엔 따로 할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코드가 쭉쭉쭉 실행되다가 이제 말록이라는 함수를 만나면은 이 10바이트만큼의 크기를 흰 메모리 영역에서 할당을 해옵니다. 즉 이제 운영체제한테 그 프로그램한테 말을 하는 거죠. 흰 메모리를 관리하고 있는 프로그램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나 메모리 10바이트 필요한데 좀 줘봐 라고 하면은 그 프로그램은 이제 흰 메모리 영역에서 막 찾습니다. 이제 막 10바이트 빈 공간을 찾아서 그 공간의 시작 주소를 이제 반환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시작 주소를 반환한다고 했으니까 뭐죠? 그렇죠. 포인터죠. 포인터를 반환을 하게 됩니다. 흰 메모리는 그런 영역입니다. 즉 프로그래머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며, 프로그래머의 권한을 가지고 메모리를 할당을 하고 또 책임지고 그 할당한 메모리를 해제해줘야 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흰 메모리 영역은 굉장히 영역이 크고, 이거는 내 프로그램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스택 같은 경우는 내 프로그램만 사용을 했는데, 흰 메모리 영역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서 실행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공유하는 메모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흰 메모리에서 메모리를 다룰 때는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메모리를 잘못 가리켰다가 그 메모리에 뭐가 있을지는 정말 모르고 어떤 게 저장되어 있을지는 더 모르기 때문에, 그 메모리에 쓰거나 뭐 읽는 것까지는 그렇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쓰는 경우에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그런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흰 메모리를 다룰 때는 조심해야 되고, 항상 흰 메모리는 포인터를 통해서 이제 사용을 한다. 왜냐면은 흰 메모리에 할당을 하게 되는 공간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공간인데,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키가 포인터이다. 그렇기 때문에 포인터의 진정한 쓰임은 이 흰 메모리에 동적 할당을 한 흰 메모리에 할당한 메모리를 사용할 때 그런 포인터의 진정한 용법이 나온다. 포인터의 진정한 가치가 발휘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동적 할당이 이제 그겁니다. 동적 할당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일단 할당은 흰 메모리 영역에 있는 메모리를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한테. 그럼 그 프로그램은 우리가 요청한 그 크기만큼 메모리를 할당해 주는 걸 할당이라고 하고요. 그게 동적, 즉 움직일 동이죠. 이게 프로그램의 실행 중에 일어난다 그래서 동적 할당입니다. 즉 미리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전에 정해지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그 할당하는 함수를 만나면은 그때 이제 동적 할당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나 어떤 메모리를 흰 메모리를 관리하고 있는 프로그램한테 요청을 하죠. 야, 나 이만큼 필요한데 좀 줘봐 라고 하면 이제 그 프로그램은 이제 그 흰 메모리를 뒤져가지고 내가 필요한 용량만큼 지정을 한 다음에 이거는 이 프로그램이 사용함 지정한 다음에 그 할당한 메모리의 첫 번째 시작 주소를 포인터로 반환을 하게 되면은 그 포인터를 받아서 이제 우리는 그 메모리에다가 읽고 쓰고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말록이 뭘까요? 말록은 동적 할당을 해주는, 즉 메모리를 할당받는 함수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메모리를 할당하는 함수인데 매개변수를 한 개 받습니다. 매개변수를 한 개 받는데 뭐다? 내가 얼만큼 할당할지에 대한 용량을 받고 그 용량을 바이트로 이제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면은 100바이트 반환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반환을 할 때는 포인터로 반환을 한다고 했는데 무슨 포인터로 반환을 할까요? 보이드 포인터입니다. 왜 보이드 포인터일까요? 왜 보이드 포인터냐면은 말록을 사용을 해서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받으면은 이 메모리 공간에 대한 포인터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 메모리 공간을 사용할 거잖아요. 근데 말록 입장에서는 이 함수 입장에서는 이 메모리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내가 100바이트 할당해 달라고 해서 100바이트를 할당을 해줬는데 이게 캐릭터 문자 100개를 저장하려고 100바이트를 할당받은 건지 정수 4바이트 정수 25개를 저장하려고 할당을 받은 건지 플롯 25개를 저장하려고 할당을 받은 건지 말록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뭘로 반환을 해요? 알 수 없는데 예측할까요? 그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말록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보이드 포인터로 반환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면은 보이드 포인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 예. 보이드 포인터 말고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드 포인터를 반환을 해서 너가 이 할당한 공간을 너가 원하는 타입으로 참조를 해서 쓰든 읽든 해라 라고 해서 보이드 포인터로 반환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록 함수를 받을 때는 int 포인터로 받죠. 항상 포인터가 나오니까 p는 이렇게 하면은 이 말록이 할당한 100바이트의 메모리 주소를 나는 4바이트 정수로 접근을 해서 사용을 할 거고 4바이트씩 잘라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25개의 값을 이 메모리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에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열처럼, 배열은 아니에요. 절대 배열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메모리 뭉텅이입니다. 즉 이 메모리 뭉텅이가 총 100바이트인 겁니다. 여기다가 내가 하나씩 데이터를 넣는데 공교롭게도 그게 하나의 4바이트 정수값이 저장이 되는 거고 하나의 4바이트 정수가 이제 정수값 하나가 저장이 되는 거고 이게 100바이트로 나눴을 때 100 나누기 4 하면 뭐예요? 25잖아요. 그래서 정수 25개를 안정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역참조해서 P는 10을 넣었는데 P는 10을 넣었죠. P는 10을 넣었는데 공교롭게도 첫 번째로 가리키고 있는 주소가 이 메모리 공간의 시작 주소이고 이 시작 주소로부터 P, 즉 int 타입이잖아요. int 타입만큼 공간을 할당을 해서 10이란 데이터를 넣었는데 그게 4바이트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P 플러스 1 하면은 뭐예요? P가 4바이트니까 4바이트만큼 건너뛴 주소에, 즉 이제 104번지죠. 여기가 100번지라고 하면은 104번지에 또 20이라는 데이터를 넣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포인터의 타입이 의미하는 거는 그 해당 주소로 갔을 때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읽어올 건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공간을 차지하고 데이터를 저장을 할 건지에 대한 정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포인터의 타입이 진가를 발휘하는 겁니다. 포인터의 타입은 결국에는 이 주소로 가지고 있는 주소로 갔을 때 얼만큼 데이터를 읽고 또 얼만큼 데이터를 쓰는데 사용을 할 건지에 대한 정보인데 얘가 int 포인터이기 때문에 4바이트만큼 쓸 수 있어요. 4바이트만큼 써요. 4바이트만큼 차지를 하기 때문에 4바이트에 이제 10이라는 값을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비트 32개를 할당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0, 2, 4, 8이니까 1, 0, 1
1010 그 다음에 쭉쭉쭉쭉 다 0000이 있죠. 0000 1010을 32비트를 사용을 해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1을 하면은 오프셋 개념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결국에는 4바이트예요. 4 곱하기 1입니다. 여기가 2면 4 곱하기 2죠. 그러면은 포인터의 기본에 가지고 있는 주소에서 시작 주소에서 100 플러스 4바이트 한, 즉 104바이트에 이제 새로운 값을 넣게 되는 겁니다. 플러스 1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는 게 이제 동적 할당 말록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힙 메모리 영역을 사용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